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갑수입니다.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에 토크쇼 사회자가 김갑수라고 돼 있어서 혹시 영화배우 김갑수 씨가 오시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은 뭐 드라마에 나오면 금방 돌아가시는데 저는 좀 오래 있겠습니다. 근데 지겹지는 않게 오늘 토크쇼는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앞에 우리 염시장님께서 뭐 훌륭하게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토크쇼에서는 그동안 마을 만들기 한국의 한 10여 년 되는 역사 속에서 정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에서 고배어 같은 분들만을 모셔서 그분들의 산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반드시 또 챙겨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소중한 자산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꾸며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영국의 도시 중에 셰필드라는 도시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도시 재생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철강 도시로 오랫동안 먹고 살다가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도시를 전부 그냥 혁명적으로 뒤집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 안에만 나무가 약 600만 그루의 나무가 있고 70여 개가 되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 유럽에서 가장 녹지율이 높은 그런 도시가 돼 있는데 그러한 도시 재생의 노하우 그리고 그러한 도시 재생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 이런 것들로 이제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한번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자리해 주신 우리 마을 만들기의 산 역사라고 하실 수 있는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승구 내서주민의 사무국장님,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마산에 계신 분들은 뭐 익히 잘 아시는 내서주민회에서 활동하셨고 강릉시 북동리에서 오신 우리 박인재 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푸른 통영 21의 윤미숙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관한 거의 뭐 전매 특허를 가진 동네죠. 전북 진안에서 오신 우리 곽동원 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오신 우리 이재갑 시의원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앉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을 만들기, 사실 마을 만들기는 우리 염시장님 말씀하신 그 르네상스라는 단어에 나와 있듯이 휴머니즘의 복원운동이고 공동체 정신의 박인재 이장님, 네, 먼저 마이크를 들고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장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올해 12년 차. 12년째. 거의 독재시죠. 이장도 선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준비해요. 인사에서. 예. 선생님을 있어서. 지금 6년이. 예. 그래도 우리 이제가 의원님보다는 제가 한참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로 이 독재자들과 그 마을 만들기를 하시게 된 배경과 지금 현재 어떤 일에 주로 중점을 두고 계신지 먼저 소개를 드려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노래방 이외에는 잘 안 잡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제게 주셔서 좀 느끼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의 한어타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인재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 이장을 처음 맡았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1년만 이장을 좀 봐라 했던 게 지금 벌써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 2001년부터 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동네 주민들이 저보고 보라붙은 존재랍니다. 어쩌가면은 주민들이 저보고 보라고 나가는 이유가 이장이 뭐 한번 나가면 무슨 사업을 가져오니까 진짜 노래 나가지 말라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도 전 즐겁습니다. 왜냐면 저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일이 있겠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도 일을 많이 걸려가지고 골치 아픈 존재라고 하면서도 6번이나 뽑아주시는 거 보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성함이 일단 좋으시잖아요. 인재잖아요.
예. 자, 우리 내서주민의 안승수 국장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내서 지역에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14년째 지역 주민 운동을 하고 있는 푸른 내서 주민의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가 지금 사무국장이라서 많고요. 주민회 안에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4, 5년 전에 내서라는 아주 작은 자유구라 마을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 개념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계시는 많은 토착민들은 안타까워했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역 공동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일 먼저 광년지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저희들이 왜 저러냐.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험하고 계시고 병도 3,900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회 대비로서 이것을 운영해왔고요. 주민들 다같이 참여 속에서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한 소리는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방해도 하고 사실은 좀 저희들 레지던시 하고 이상하게 많이 바라보시는데 지금은 이제 푸른 내서라는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기 이제 푸른 내서 마라톤이라는 동아리가 있고요. 저희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마라톤 동호회인데 푸른 내서 산악회, 푸른 내서 안개발전 모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앞에 푸른 데서를 좀 쓰고 싶다. 푸른 데서 주민이 동의를 구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푸른 데서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많은 분들은 푸른 데서라는 이런 문체에서 그 동아리는 푸른 데서 주민의 동아리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국에서 오신 많은 말 만들기 관계자, 관심 계신 분들 사이에 아마 비단 농촌에 계신 분들 말고 도시 지역에 기자, 사단지가 많은 데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푸른 내서 주민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동네거든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동네에서의 공동체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푸른 내서 주민회를 통해서 아마 습득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하게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푸른 통영이시는 윤미숙 부장님.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예. 저는 그 푸른 통영 21이라고요. 지방의제 21 사무국에서 6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시민단체에 있다가 반변단체로 옮겼는데요. 저는 체질이 반변단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연내도 에코아일랜드 적정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에코아일랜드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을 해서 한 달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남도지사님을 모시고 회식을 가졌고요. 그 전에 이제 벽화마을이 적성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피랑 벽화마을 조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도시형, 하나는 농촌형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기준회입니다. 네, 아마 우리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소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벽화마을 그 주역이시겠습니다. 윤미숙 부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에 우리 박동원 팀장님 오랫동안 관여하셨죠? 예, 지금 어떤 일에 주로 집중하고 계시죠? 먼저 저는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 만들기라는 세계적으로 추진한 데가 진안군으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그 업무를 지금 한 10년 동안 보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제가 원래 전문가는 아니었는데 그냥 나름대로 이 업무에 매력을 가지고 10년 동안 꾸준히 있어가지고 계속이 됐습니다. 저는 진안군청에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고 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이 업무를 좀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이제 농촌 사회를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분들 자꾸 보시다가 현재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농촌에 중앙농촌화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갖다 투자를 하죠. 그리고 농촌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만들기, 주민주도 상향적 개발적 발전, 마을 공동체 구성 이런 키워드들이 저를 좀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이 어려운 농촌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한번 이 업무를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보면은 성함들이 참 다 적합한 그런 성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재라는 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장하시고 동원을 잘하시니까 이제 박동원 목사님은 또 계시고 썰렁하네요. 우리 안동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시의원을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원래 22년 전에 좀 심하시지 않습니까? 예. 야, 이렇게 오랫동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보면 이렇게 시의원 몇 년 하다 보면 노의원 해야 되겠다. 노의원 하다 보면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시의원만 지금 20년 넘게 고집하시면서 마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계신 분인데요. 예. 요즘에 주로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배우신 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는 생각에 그렇게 마을 만들기 사업 실패를 지금 새롭게 도전은 늘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중에는 꼭 하나를 궤도에 올라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는 그래요.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되고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열정이 지역개발이라는 열정인데 지역개발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역이 살아가는 것은 소득이 붙여줘야 되니까 소득 증대 쪽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 조합장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의원과 조합장을 함께 만들어서 지역을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농업만 앞세워서 제가 앞장서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정말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박살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쓴 맛을 보고 얘는 정말로 천천히 주민들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가거나 한발 반복좀 계속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거의 말하면 만들기 사업을 지금 이제 하거든요. 간단히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우리 하는 것이 제가 좀 배워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올라와서 좀 송수는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재갑 의원님,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 보면 오래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니까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거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계속 뽑아주는 장기 독재는 아름다운 독재, 형용모습 같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마을 만들기로 우리가 보통 기획을 하면 이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요.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눈에 띄는 일들을 좀 많이 해볼까 이런 거에 먼저 이렇게 착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가 기본이 허물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지원, 정치의 역할,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또 일정 기간 동안 불가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동원 팀장님. 우리 보통 공무원들하고 이제 말 만들기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많은 유기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말 만들기
하시면서 느낀 애로사항 또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할 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먼저 아까 계산대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어떤 마을이라는 역사는 쉽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아까 문구를 같이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어려운 일 서로 풀어가고 이렇게 왔었는데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공간이 많이 해체가 됐죠. 근데 이 마을이라는 공간이 해체가 되면서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도시 문제, 농촌 문제로 다시 생겨났고 그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는 다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누가 해야 되냐? 물론 주민이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되고 정부가 다 해야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들은 한 번 시작하면은 보통 30년, 40년 하잖아요. 단체장에서 바뀌어도 안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을이라든가 지역의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저는 앞으로도 그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이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이게 행정 업무로 좀 취급하면서 마을 사업에다가 몇 천만 원, 매달 투자해서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파괴되었던 공동체 마을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간 만들어진 것이 한 번 없어졌으면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은 운동적인, 이게 마을 만들기, 운동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를 공무원들이 할 때도 좀 이렇게 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운동 차원에서 접근한 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갖게 되고 그 전문성은 주민과 공무원과 어떤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공무원과 주민의 신뢰 회복은 저는 그게 바로 지역 발전의 치유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은 주민들에 대한 불만, 주민은 공무원에 대한 불만, 서로 이렇게 상생해야 할 큰 구조가 서로 불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아마 이게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고 발전 앞서갈 거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전문 분야에서만 운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왔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운동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고맙고 반가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되 이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에 있는 신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 특히 이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그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양성과 또는 잦은 인사이동이 아닌 믿고 좀 우리를 맡기는 그런 책임적인 역할들을 좀 부여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승국 국장님, 예, 푸른데서 주민하시면서도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들이 있었을 텐데요. 마찰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어떤 이 모델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모임 때 공무원 팀장님을 보면서 정말 저런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창업시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오늘 방송 좀 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듀스 중에는 기관과 정부와의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우리 회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책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지키자. 이것이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하기 힘들었고 그 사람들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매월 제주주의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해 베이징하면서 사람들이 더 붙어 들어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보통 2군데, 3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도 200~3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되면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또 광년천만큼 또 모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 삼풍대라는 그 도심 속의 숲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알뜰 장터라는 걸 저희들이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매주 토요일 2시에 되면은 처음에는 설득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3, 4명씩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지나 또 쓰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눈물 교환도 하고 저희들이 그 말에는 그 모금통에 자기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또 그리고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민의 동아리들이 같이 문화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저희 회원은 아니시지만 공연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문화 한마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외에 많은 일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문화재단 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내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생활문화 공동체 부분이었고 이것은 주민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된다.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이냐. 이것도 좋은 뜻을 가지고 그냥 이것이 중동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쭉 하면서 저희들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대의 관점으로 다가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농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도농민회와 도농 직설의 장터를 만들고 또 그 밀사진을 하고 농촌 체험 봉사활동도 하고 애들한테 그 체험 캠프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칼철장터에 강화도 농민의 생산품을 직접 가져와서 판매 세션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서 미리 예약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수라는 곳이 시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적의식적으로 학교 운영에도 많이 좀 들어가서 자기들 교육에 대한 문제, 급식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실천도 하고.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 관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정치 영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지 유기적인 협조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제대로 하는 걸 여쭤보는 거죠. 이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창원시에서 말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불과 2년 전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은 말 만들기 말 만들기 추진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한다고 해서 부장님이 오라고 해서 제가 갔죠. 부장님이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야 이거 동네 주민회가 기간 10년 동안 해왔던 그냥 그 사업이다. 그래서 모으면 그냥 그 말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와서 추진위원회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에 이제 내세의 아파트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입대이 대학들이 모여 연합회 분야에 여기 있고 복지팬들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TV가 있거든요. 도서관도 저희들이 쭉 하면서 어떤 작은 도서관 TV, 그 다음에 성당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마을에 힘을 내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구성을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기존에 이제 이것이 생소한 그 예산을 보고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가 들어가고 내 자리에 내놔라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모양과 색색을 찾으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각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거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그냥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 비전과 방법과 그 자기들의 생각과는 또 각각 다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주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다른 주체들 간의 갈등을 또 어떻게 잘 조절해내고 합의점들을 또 모아내느냐 사실 이게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난 부분 같은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통영은 어땠습니까? 우리 시민운동하시다가 이제 관변단체
일원이 되시는 임국장님. 여기 전부 다 이제 마을 만들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분들이라서 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엑기스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을 만들기를 하고 싶은 동네나 아니면 리더나 아니면 행정에서 몸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 혼자서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또 이제 주민 혼자서 해도 성과는 크지 않아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민간 정치 거버넌스를 하기가 사실 말은 쉽고 단어는 아름답지만 그 실행에 나가는 계단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아요. 뭐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틀근촌이었다가 이제 그 전국 최고의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오는 이제 통영의 명소가 되었어요. 2년 만에 이제 주민들의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처음에는 안 떠나서 참 다행이다. 2년 만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풀어내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지속 가능한 마을로 가야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거듭방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을 머리에 이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넘어 산이었고 지금은 주민들 거의 뭐 99% 100% 가까이가 한마음이 되어서 가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적이 많았죠.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을 하면 뜨거워서 살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간격을 좁히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보다는 한 번의 말, 논리보다는 행동.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고요. 행정은 좀 뒤에서 빠져가지고 지원을 먼저 하고 주민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마을 만들기 하면서 일각에서는 또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을 농촌 개봉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분들 가끔씩 계시고 또 이 관에서도 주도하다 보니까 일종의 뭐랄까 이 톱다운 그러니까 이 하향식으로 예산산 지원해서 그냥 이의적으로 그걸 바꾸면 겉만 좀 번지를 하면 마을이 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거나 호도하는 그런 경향들도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 내부에서부터 먼저 쌓아진 그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나오고 그 자부심들이 그 마을을 더 훌륭하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과정들을 이 행정이 얼마만큼 잘 견인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 역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재경 의원님은 어떻게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예. 정치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정치는 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가리가고 또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치력이 있는 저로서는 좀 여러분들의 좀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동원님이 계시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아주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고요. 오늘 대형우리 수원 시장님과 관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는 소식을 지금 매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 재창조 사업을 할 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 신창안을 통해서 창안 대회를 통해서 주제를 5개나 모아가고 또 시정적으로 통해 보셔서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 굉장히 수원 시민들을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는 자치단체는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회나 공무원 입장에서 마을 사업, 마을 살리기 사업은 단지 그냥 한큰 사업을 벌이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산촌 마을 사업, 대만 마을 사업, 근역별 종합 사업 이런 건 여러 가지 사업이 열심히 지금 추진되고 있고 추진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성공한 사업은 없다. 마을 살리기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국 하드웨어를 설치했지만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때로는
오히려 주민과 행정 간의 엄청난 갈등을 지켜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잘못된 면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안 하게 더 좋지 않느냐. 그냥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보면은 실제로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시작점이고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마을 사정의 사업 진짜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항상 사업하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결국 하대하고 하고 안 하는 결국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수익 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몇몇 사람의 사업이 되고 말아버리는 일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지역에 있는 마을 사정의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배움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뭐랄까요 20년 동안 뭐 이런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는 예비 모임할 때 실패 사례들 몇 개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지 못한 관계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더라라는 것들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는 이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이 있을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옛날에 전봤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례를 좀 많이 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더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허브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군요. 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는 문명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정신의 회복 운동 아닙니까? 사람 사는 것 같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 냄새가 그리운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인데요. 요즘에 이거 귀농하시는 분들 또는 귀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 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람 사는 것 같은 동네로 가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 힘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오랜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버리고 이제 놓쳐주고 귀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런 그 공동체 정신에 대한 어떤 그 강한 그 결핍 또 반대로 그거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마을 만들기에서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이장님께서 이 공동체 정신 어떻습니까? 이장이라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가장 현장에서 정말 이 면대면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복원해가는 최선봉에 서 계신데 그동안 해오시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들의 말씀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지키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시 동네에 갔더니 원원들이 우리 한번 이장을 봐라. 젊은 사람이 좀 와서 우리도 좀 들려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이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2007년도에 마을에 들어와서 이장을 하면서 마을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마을 가꾸기를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주로 하는 운동이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 강원도에서 5억의 자립 기반금을 줍니다. 또 그 자립 기반금은 주민들이 논의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전이 됐었어요. 2002년도에 저희 마을에 80가구가 살았습니다. 80가구 살았는데 루사로 인해가지고 40가구가 전반도로 만파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이제 강원도에다가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새로운 촌건설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포기각서를 쓰고 2003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저희 마을에 매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좀 감사하게 저희 마을에 지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피해가 꾸준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포기 2002년, 2003년도에 다 허물어지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야 이러지 말고 이장 우리가 힘을 한번 실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노인의 힘을 얻고 부녀의 힘을 얻고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2004년도에 새로운 건설 심사를 받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다시 중개 심사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2006년까지 3년을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집 혼자 싸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다시 청년회라는 데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게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새로운 정원서 구수마을을 설정되고요. 농림수산식품으로부터 녹색농촌 체험관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모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저런 분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던 게 그 장려 마을이라고 해서 저거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기반시설 한번 해봐라 했던 게 아마 모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농업기술로부터 친환경 농업 레스트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고 지난해 2010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대통령 후보보고에 저희 마을이 모범 사례 마을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왔던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 몇몇이 삶을 이겨갖고 주민들과 서로 의사가 소통하고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막걸리 짜서 경험이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어려운 데서 찾으려면 공동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 국민들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행정에서 어떤 데는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우리는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좀 꾸준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잘 도와주시라고 있습니다. 박수 치시면 일단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강릉에서 6시간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딱 몇 秒 준다, 5분을 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저 50분이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마을 주민들은 지금 적었습니다. 이자, 우리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저희 마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영농법인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 가면 법인이 몇몇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지만 저희들은 분야에 노인의 정장년의 정보관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해서 같이 투자금을 모아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주민이 하나가 공동체 의식으로서 다 그 마을의 주주고 다 이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도 이걸 하나는 자랑 삼아서 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듯이 다른 여러 마을들도 같이 공동체가 쭉 이루어졌으면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워낙에 자랑하실만 하죠? 지금 몇 가구나 사세요? 몇 가구나 지금 살고 계십니까? 67가 67가구. 좋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주주고 하니까는 진짜 운영 공동체가 안 될 수밖에 없겠다. 다 불을 껴놓고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셔서 배울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통영에서도 아까 말씀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처음에 마을에 벽화만다고 할 때도 반대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선입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은 어떻게 극복하시면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시죠. 어디 가면 노하우를 자꾸 여쭤보는데 사실 노하우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술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없는 게 노하우고요. 그 다음에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좋아해야 되는 건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10번씩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어쩌라고요? 아예 절제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번, 3번 하다 보면 그분들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것은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이런 마을분들과 활동과 약성을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한갑이가 되거든요. 한갑이요? 좀 약간 붙여서 그랬어요. 30년 일을 활동가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수원 시장님처럼 시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 있으면 그 동네는 참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10년 이상 한림을 공부하면서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곳은 지금 축복받아야 되죠. 하지만 솔직히 한경수가 차원을 빼고 나면 경남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에서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경남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인적 자원이 너무나 없어요.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마을 만들기의 주로 이제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그 마을의 주민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신 활동가 양성이 좀 대단히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동체 정신 보고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틈나는 대로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고 공동체라는 게 사실 뭐 어깨 걸고 사실 살 부대끼면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도 들리고 그런 거겠죠. 우리 이재갑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쭉 했는데 무분별한 그 공천 만들기 약간 폐해 제가 가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제가 20년 전에 지내던 마을이에요. 그때 이렇게 갈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20년 전에 갈등이 지속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발생한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는 실제로 그쪽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 5년 동안을 같이 진짜 올려 막걸리 마시고 쭉 대화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문제점들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밤에 되면 또 한잔하고 당구 치고 당구장에 당구 치고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안도시에서 채택해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요. 결국은 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회복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결국 그렇습니다. 만들기 사람 만들기이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게 마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공동체로서 아무도 안 일시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웃 간에 옛날 말처럼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가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좋다고 하는 이웃사촌을 복원시켜주는 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경험을 받고 실제로 이웃사촌을 복원하기 위해서 갈등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자리에 만들고 같이 만들어가는 현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이웃사촌 복원.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을 공동체의 지름길이라는 말씀. 굉장히 좀 깊이 좀 울림이 좀 큰 말씀 같습니다. 우리 곽동원 팀장님, 가장 오랫동안 자리에서 많이 보시고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공동체 행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을 한번 걸기대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라는 개념이 뭐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있듯이 마을 공동체도 일단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체 얘기라는 게 국가의 어떤 어려움, 재난, 전쟁도 다 마을 중심으로 풀어갔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앞에 보면은 뭐 마을 소란까지 다 뭐 여러 가지 정치나 하더라도 다 마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다방들을 보면은 도시는 압축에 주가 사라지는 거고 농촌은 오히려 갈등에 본능지가 되는 것이 또 마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들이 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는 개인 먹고 사는 문제, 농촌은 매년 무슨 공사하셔서 돈을 벌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정이나 국가나 전문가들이 인위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번 공동체를 만들어보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동체 부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방법론적으로는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주민이 진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공동체 형성이라고 보고요. 공동체 형성이 어떤 마을이 하나 됐다고 해서 이 마을을 뭐 다른 마을까지 어떻게 접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연마을과 협력하면서 경쟁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저희 마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마을 이 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을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이 이 마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속도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해에서 강원도 토곡리 마을, 이렇게 잘 나가는 마을 가서 보면은 진짜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연마을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서 시간을 가다 보면은 전체가, 지하고 전체가 이런 마을만들기에 어떤 확산이 되고 주민들이 살기 좀 행복한 마을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전라도하고 전국이 다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도시, 농촌,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곽 팀장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환 보직으로 이렇게 좀 군마다 시간을 벌리시면 안 되나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 마을 만들기도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서답게 경쟁을 좀 살짝 유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배타적의 경쟁은 아니겠죠. 수원의 경쟁으로서의 경쟁을 좀 붙여서 훌륭한 마을 만들기 위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짧게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 안 되죠. 제가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돌아가면서 마을 만들기 하면서 그 보람과 긍지랄까요? 짧게 1분씩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네, 질문지를 생략을 할까요? 네, 질문지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네, 마을 만들기 하면서 느꼈던 그 자부심, 긍지와 보람, 우리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도 먼저 하실까요? 앉은 순서대로. 제한이 된 시간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서 한 시간을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창원에 살기 때문에 좀 짧게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창원에서 마을 만들기 정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저는 그런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가 기간 마을 만들기 정도 또는 주민운동을 보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각 시군도에서 지역 국민이 주민운동 또는 주민자치운동 또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시는 분 숨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과 취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 멀리 오셨으니까 길게 하십시오. 제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라주는 주민이 없었어요. 그 주민들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벌써 다른 데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따라주게 또 저도 술 자주 샀습니다. 막걸리, 북한 막걸리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믿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왔겠지. 일단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돌아가시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 대화가 공동체 의식의 친구 넘버원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뭐든지 그 대화, 중요한 얘기네. 대화 많이 하시다. 또 바꿔 얘기하면 술 많이 먹으라고. 같은 것 같습니다. 막걸리 많이 드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웃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국장님. 보람은요, 말 만들기 하면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자존심과 자존이 높아가서 행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셔서 마을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더 행복하게 반드시 될 거고요. 저는 보람과 긍지는 글쎄요, 특별한 건 어쨌든 주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세도도 지금 마을 기업까지 해서 최고령자 95세 할머니까지 취업이 다 되셨으니까 마을 만들기로서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 전체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보람은 없고요. 저가 일을 하는 6년 동안에 저가 더 많이 좀 자랐고 키가 자랐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고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부분 상태로 오신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 주민 90이 넘는 이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취업해서 이제 소득을 얻고 계시다는 그런 결과만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얼마나 지난한 과정들이 생겼습니까? 힘든 실패와 실패. 최근에 한국에 오신 어떤 그 IT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하라 또 실패하라. 네, 그런 속에 사실은 답이 있을 것 같고 너무 처음부터 기대치를 높이 잡아놓고 금방 인원청금이 마을 사람 전부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길을 계속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팀장님. 저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얘기 많이 나온 얘기인데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이런 마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만 끝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촌, 도시, 국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꾸준히 물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한 것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데 좀 자부심을 갖고 이 시대에 좋아할 거나 여기 계신 우리들이 같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왁스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힘들더라고요. 저는 공청에서 계신 분들 도시에서 각자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했으면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수많은 공무원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봤지만 우리 박 팀장님처럼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거는 웃지 마세요 그렇게. 예, 굉장히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 예, 하시면서 느꼈던 그 자부심과 긍지 보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치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보람은 그래도 실패를 했지만 그나마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만나면요, 우리 박동원 씨 계시는 제가 여기 마을 만들기 참여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 빼고요. 그런 지역에 가면 공무원들이 환희 주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환희 주거하고자 하면 실패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는 지역에는 주체가 주민이고 또는 시민단체, 그러다가 이회와 공무원들이 이게 전부 다 우리 단체의 우리 주체라고 한다면 이 사후 주체가 함께하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에 나왔지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 비로소 이 마을 살리기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보면은요, 이게 중앙정부가 중화해서 재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재원 마련하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여기 올라가 수도시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마을 계획 수립이라는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입법이 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이런 것들도 제 스스로 좀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지역의 주민과 이회와 공무원과 남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함께 고민해 나갈 때 비로소 이 마을 살리기 사업이 실제로 가능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마을이 정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가꿔주시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신도 그 정치의 역할에 있으면서 정치인 신분이면서 절대 행정과 정치가 만나서 흩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세 때문에 사실은 20년 넘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 관계상 승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객석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여쭤보자든지 해서 빼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두 분만 어디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전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시에서
온 권나훈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참여되게 된 동기는 이제 통장 이장이 되면서인데요. 저희 강릉에서 멀리서 오신 이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제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속으로는 이장님처럼 이뤄내려면 이제부터 나 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읍시에서 여기까지 저는 참 가까운 길이었구만요. 참 공감이 갔던 것이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제 혼자 시작해서 이제 멤버 3명 만들었습니다. 멤버 3명 만들었어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강릉 이장님 몇 분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몇 분으로 마이크 잡으시죠. 몇 분으로 시작하셨다고? 본인은 멤버 출발하신 분이 마을가꾸기 사업하실 때 몇 명이 동조를 해서 같이 출발하셨느냐고. 저희 말도 처음에는 이제 제 독단적인 생각이었고요. 이장은 독단의 생각을 가지고 그 동조 세력을 만들었어요. 저도 저 동조 세력을 만든 게 최고 처음에 청년의 회장을 갖다가 호섭을 했었고요. 호섭을 세력입니다. 단어가 되게 이상하다. 호섭을 하고 그다음 이제 노인 회장을 호섭해야 돼요. 네, 이제 노래보사 해야 되니까 노인 회장 대부분 일 안 됩니다. 노인 회장 호섭을 하고 이는 어느 정도 일정이 맞아 호섭하시죠. 저기 뭐냐, 잘못하면 내일 신문에 큰 종북 세력들이 보이는 공교롭게도 저하고 컨셉이 비슷했습니다. 젊은 청년회원이 15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외로 동조가 안 되더라고요. 밖으로 좀 크게 좀 뛴다고 밖으로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3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네, 어차피 이장이니까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가야 할 길이거든요. 제가 혹시 전화 드려도 될지? 가시가 맞기를 한다 걸어보십시오. 걷고 나면은 다시 어느 누군가는 따뜻한 운동 안 거리서 만드실 겁니다. 벌써 개가 도만해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지리운동을 하는데 서로 사담을 하고 계시고 세력이 호섭을 하고 이런 말씀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복제 행위들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처음에 그 1~2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할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정확히. 예, 좋습니다.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경기도 화주에서 온 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법인체 설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주민 67세대 정도가 다 법인 주주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도 법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주민들이 들고 나실 거 아닙니까?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때 그 법인체를 주주를 그때그때 교체를 하시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시는 것까지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법인의 이번에 임기는 2년입니다. 그 2년 이후에는 다시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법인의 총회를 거쳐가지고 임원이 다시 바뀌어질 수 있고요. 새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분자가 예를 들어서 귀농 기촌인이 마을 법인에 들어오자고 할 때는 저희 이제 행정에 뭐가 법이 있듯이 저희들도 마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통과를 하면 마을에 입장을 합니다. 당연히 들어오실 때는 거기에 대한 출자를 하고 오셔야겠죠. 그렇게 돼서 그분이 참 법인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셨죠. 법인에서 이 마을을 이사하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주를 하실 때 말씀이시죠? 예. 이주를 하실 때는 그 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그분이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대신 자식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현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 실제로 마을에 이렇게 이동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은 마을에 이런 이용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그 주체가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슨 이제 다른 타마을에서 마을 바꾸기를 한다든지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멀미체를 요구합니다. 그 멀미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자금의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멀미체는 마을의 그 대세가 아닐까. 앞으로는 계속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법인도 있고 조합도 있고 사당법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회사 형식을 드셨던 이유가 별도로 어떤 이점이 있으셨어요? 저희들은 농민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을 하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요. 실제 농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영농조합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실무적인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질문이 다 우리 이장님에게 집중되거나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동체 정신이죠, 사실. 존중과 배려 이런 정신이지. 다른 분들에 대한 공동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적으로 나중에 또 이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만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거니까 그때 아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월 4일에서 6일까지 여수 예월마루에서 예월마루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가 개최된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우리 아마 여수시 관계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광고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행사 끝나고 이제 마산 창동으로 여러분들 아마 이동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창동이라는 곳이 이제 이 도시가 재생되고 있는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훌륭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북적북적할 일만 남았는데요. 가실 분들은 이 세코 정선암도로에 버스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창동 시내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권은 접수대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짝 오늘 질문하신 부분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나가실 때 경남 마을기업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질문 나가시면서 좋아하시네. 저분하고 관계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식 행사가 이제 오늘 첫날 행사가 이제 모두 마무리 지을 단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복원하는 일이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고 뿌듯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겠죠. 행사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행복 가득하고 사랑 충만한 그런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해 가시고 마을 만들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날의 행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